자, 우리 이전 강의에서 이렇게 테이블 초안을 완성했어요. 테이블을 쭉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계한다면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임의의 데이터를 넣어 볼 겁니다. 왜? 데이터 중복이 혹시나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넣어 볼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중복뿐만 아니라 한 칸에는 정말 한 가지 정보만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데이터를 넣어 볼 겁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 아이디는 우리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식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메일을 뭐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메일에 혹시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나? 두 개 이상의 값만 들어갈 수 있나를 기획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한 명의 사용자가 이메일을 두 개 이상 가질 수도 있나요? 물어보고 아니요, 저희는 무조건 한 사용자당 하나 이메일만 가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또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면서 계속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뭐 암호화 처리돼서 저장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이렇게 값을 적어서 데이터를 넣어보고요. 그리고 이름도 최대한 뭔가 중복해서 넣으려고 해봅니다. 이메일도 한번 그렇게 중복해서 넣으려고 해볼까요? 이메일도 이렇게 중복을 해서 중복이 발생하진 않는가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데 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중복해서 가입을 못 시키게 만들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 중복을 해서 내가 넣어보려고 했는데 기획상 이메일은 중복이 될 수 없다고 하네.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값을 또 고쳐 나가 봅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이메일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비밀번호도 혹시나 중복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어거지로 막 중복을 만들어서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봤을 때, 이거 중복인가? 그럼 우리 중복인지 판단할 때 가짜 중복인지 진짜 중복인지 판단해야 된다 했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첫 번째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해서 두 번째 사용자의 비밀번호도 같이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가짜 중복이에요. 그럼 중복되는 컬럼이 아니구나? 그럼 중복되는 컬럼이 아닌 걸 확인했으면 그냥 다르게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적어줍니다. 적어서 그럼 이것도 중복되는 컬럼 아니야? 이메일도 중복되는 그런 컬럼이 아니야? 까지는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름도 이름 이렇게 여러 개 적으면은 데이터 중복인가? 1번의 사용자가 이름 바꾼다 해서 2번의 사용자 이름 바꿀 필요 없죠. 서로 다른 사용자인데 그냥 같은 우연찮게 맞아진 이름일 겁니다. 이것도 중복이 아니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또 중복이 아닌 것처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이도 나이 숫자 이렇게 적어서 이거 중복인가? 박재성이 나이가 뭐 갑자기 20살을 잘못 입력해서 25으로 바꾼다고 해서 얘도 25 바꿔야 되냐? 아니죠. 그럼 이것도 중복이 아니네. 요거는 잘 설계된 것 같아. 우리 규칙 1, 한 칸에는 한 가지 정보만 들어가야 된다. 요거 규칙 다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규칙 두 번째는 뭐 포린키를 넣어도 규칙 1을 못 지킬 때 뭐 이런 건데 규칙 1이 일단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 2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 2는 어떤 테이블에 포린키를 넣어도 규칙 1을 못 지킬 때는 중간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라. 요런 규칙이었는데 판단할 게 없죠? 그 다음에 헷갈릴 때 관계를 파악해봐라가 세 번째 규칙이었는데 아직까지 이 테이블만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도 파악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킵해 두시고요.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는 컬럼인지 확인해라. 여기 네 번째 규칙이었는데 다 우리 체크해봤는데 없었죠. 진짜 중복, 가짜 중복 확인했는데 다 가짜 중복이었죠. 그래서 진짜 중복인 그런 중복되는 컬럼은 없더라. 그리고 뭐 숨어있는 중복도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용자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잘 설계한 것 같은데 그 다음 게시글로 넘어가 봐요. 자, 게시글도 한번 데이터로 넣어볼게요. 자, 제목에 뭐 똑같은 걸 적어도 이거는 가짜 정보인 거 이전에 판단했었죠.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쓸게요. 제목이 제목 3, 내용 1, 내용 2, 내용 3. 게시글 1에 뭐 제목이나 내용이 바뀐다 해서 이번에 게시글에 영향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해시태그 이렇게 써봅시다. 해시태그로는 생활, 꿀팁 요렇게 해시태그를 두 개 달았다고 칠게요. 해시태그 또 여러 개 달 수도 있죠. 뭐 생활 여기서는 생활 뭐 취업 뭐 일기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세 해시태그를 달았다 치고 여기는 그냥 꿀팁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채워볼게요. 카테고리 요거는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요거는 홍보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글이라고 칠게요. 카테고리를 한 요정도 나름 중복이 발생할까를 고민하면서 일단은 데이터를 좀 채워 넣는 거예요. 작성자 중복을 발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박재성 그리고 여기 있는 뭐 김지연 써볼까요? 김지연 쓰고요. 작성 시간은 게시글 작성 시간을 조회해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8에
요렇게 썼고 요것도 작성 시간은 뭐 다 동일하게 작성 시간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좋아요 수 대충 쓰시고 조회수 수도 대충 쓰시고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하지를 고민해 봅니다. 그럼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는 이제 김지연, 뭐 황희진, 뭐 이렇게 여러 박재성 이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을 텐데 보세요. 우리가 박재성, 김지연, 황희진이 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요것보다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있죠. 요걸 지칭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1, 2, 3. 그래서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에 대해서 ID 값을 쓰는 거예요. 이게 포린 키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포린 키? 사용자에 대한 포린 키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에 대한 ID 값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실제 값을 쓰지 않고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쓰면은 이 게시글들을 봤을 때 1번 게시글에 좋아요는 1, 2, 3번에 사용자가 게시글을 눌렀구나. 이 포린 키는 어디에 연결되는 거야? 사용자의 연결을 시켜서 하면 박재성, 김지연, 황희진 님이 이 게시글을 좋아요를 눌렀네 라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뭐 요거는 뭐 이렇게 두 명이 좋아요 누르고 이건 3번 황희진만 이 게시글을 좋아요를 누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저장해야 되는 정보.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우리 어떤 게시글인지는 바로 알죠? 게시글 테이블이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장을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이 정보만 있어도 우리는 1번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구나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컬럼은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테이블은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자, 내리고 여기서는 우리 데이터 중복이나 규칙 1, 한 칸에는 한 가지 정보만 들어가는 거를 어긴 부분이 조금씩 보여요. 제목이랑 내용은 우리 데이터 중복이 없습니다. 없고 해시태그는 규칙 1을 어기고 있어요. 한 칸에는 한 가지 정보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어기고 있어서 요거를 먼저 고쳐줄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한 칸에 한 가지 정보가 들어가면 해결해야 되는 게 테이블 분리다. 그래서 해시태그 테이블을 분리할 겁니다. 해시태그라고 붙여주시고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해시태그 아이디 쓰시고 해시태그 값마다 이렇게 써줘요. 생활 꿀팁, 생활 꿀팁, 그리고 뭐 취업, 일기 이렇게 다 있죠. 생활 꿀팁, 취업, 일기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고 요거를 그럼 1, 2 그리고 생활, 취업 1, 3, 4네요. 꿀팁 2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 규칙 1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 칸에 두 가지 이상의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라고 했냐? 해시태그에 대한 요게 이제 포린 키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거 규칙이 안 지켜지네. 여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게시글 아이디를 포린 키로 설정하면은 과연 해결이 되려나? 생활에 해당하는 거는 게시글이 1번, 2번이에요. 1번, 2번이고 꿀팁에 대한 거는 이제 1번, 3번의 게시글에 해당해서 들어가 있고 취업은 이제 2번, 이제 일기는 2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규칙 1을 안 지키죠. 이거 뭐지? 우리가 규칙 2에서 어떤 테이블에 포린 키를 넣어도 규칙 1을 못 지킬 때는 중간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라 해서 우리는 요 해시태그와 게시글에서 포린 키로 해결이 안 되니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게시글 해시태그 만들어서 포스트 해시태그스라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좀 더 내릴게요. 이 포린 키를 이쪽 중간 테이블로 다 몰아준다고 했어요. 자, 기존에 ID 컬럼 프라이머리 키로 쓸 거 만들어주고 해시태그 ID, 게시글 ID 해서 다 포린 키입니다. 포린 키로 만들어서 관계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거 둘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자, 먼저 순서를 좀 더 표현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이런 순서로 바꿀게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게시글에 1번에는 해시태그 1번, 2번이 붙더라. 그래서 1번, 2번. 그럼 게시글 1번에 1번, 2번 해시태그가 붙는다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2번 게시글에는 1, 3, 4가 붙더라. 1, 3, 4 이렇게 쓰면 표현이 되겠죠? 좀 더 내릴게요. 그리고 3번 게시글에는 2번에 해시태그가 붙더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포린 키가 없더라도 게시글과 해시태그 간의 관계를 규칙 1을 지키면서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관계를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게시글 1번 게시글에 어떤 해시태그 달려 있어요?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1번 게시글에요. 1번이랑 2번 해시태그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고, 아, 이거 생활이라는 해시태그를 이제 붙여놓은 게시글은 어떤 건가요? 아, 이 생활이라는 해시태그는 1번이라는 이 해시태그의 게시글들이 1번, 2번 게시글이 저 생활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규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게 포린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상하다. 그럼 이거 어디에 포린키가 들어가야 되지? 아까 제가 여기서 해시태그를 적고 이제 이름을 쭉쭉 적었는데 이렇게 말고 우리 관계 파악으로도 알아볼게요. 이 방법으로 해서 테이블 분리를 바로 해도 되는데 아 이거 일단 나는 요거 좀 게시글이랑 해시태그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좀 헷갈린다 하면은 서로 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게시글이랑 해시태그. 우리 이거 규칙 3이었어요. 헷갈릴 때는 관계를 파악해봐라. 자, 게시글은 해시태그를 동사 붙여야 되고요. 해시태그는 게시글에 의해 어쩌고저쩌고 동사를 붙여야 됩니다. 게시글은 해시태그를 뭐 단다. 이렇게 해볼게요. 해시태그는 주어로 써야 돼요. 해시태그는 게시글에 의해 달린다. 말 되죠? 그럼 이 문장에서 앞에 제가 뭐 붙여라 했냐? 하나의. 여기도 하나의. 게시글은 해시태그는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리고 우린 여기에 뭐 들어갈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의 게시글은 여러 개 해시태그를 단다. 여러 개 해시태그를 달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가 맞는 말이고요. 하나의 해시태그는 하나의 게시글에 달리나요? 여러 개의 게시글에 달리나요? 해시태그는 다 중복으로 공용으로 쓰는 용어들이고 그 특정 해시글로 게시글들을 다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해시태그는 여러 개의 게시글에 공통적으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게시글과 관계를 바로 나왔죠? 여러 개니까 n 대 m이라고 관계를 표현합니다. 우리 n-m의 특징,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중간 테이블에 각 테이블의 포린키를 이제 같이 몰아서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설계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포린키가 이쪽 두 개 안 들어가고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서 형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바로 설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아요. 둘 다 쓰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요거 일단 좀 더 보기 좋게 여기 있는 값들 땡길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결했냐면 기존에 해시태그가 규칙 1을 안 지키던 거를 해결하게 됐어요. 어떻게? 테이블을 분리함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이제 한번 내용 볼게요. 카테고리 컬럼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중복 이거 발생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중복인지 가짜 중복인지 한번 우리 체크해보자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 게시판 1번 게시글에 이 카테고리가 자유 게시판이라는 요 혹시 이름이 바뀌면은 값이 바뀌면 2번 이 게시글에 카테고리 이름도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니까 어떤 거는 자유 게시판 요것만 이제 카테고리 이름이 다 따로따로 놀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우리 쿠팡에서 뭐 생활용품 하면은 어떤 상품은 생활용품인데 어떤 상품은 뭐 그냥 생활 요렇게 해서 이름이 다 각기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값이 수정돼야 되면 요 값도 수정돼야 되는구나. A 값이 바뀔 때 B 값도 같이 바뀌는 게 서비스 기획상으로 맞구나 라고 판단되시면 진짜 중복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중복이기에 이 값을 우리 진짜 중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테이블을 분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설계한 거 좀 밑으로 뺄게요. 제가 이게 한 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 크기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빼고요. 줄여서 보면 또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읽어볼게요. 이 정도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이 중복을 진짜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거는 카테고리스 테이블 분리하는 거라 했습니다. 테이블 분리할 때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 카테고리 이름이니까 뭐 카테고리명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유 게시판이랑 홍보 게시판만 있네요. 홍보 게시판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렇게 분리했으니까 포린키 설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일일이 하나씩 세팅해봐도 좋은데 그렇게 말고 관계로 이번에 판단해 봅시다. 게시글 카테고리 게시글은 카테고리를 가진다. 이렇게 동사 쓸게요. 자, 카테고리는 게시글에 의해 뭐 설정된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저도 지금 동사 막 급하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무 동사나 말 좀 된다 싶으면 다 괜찮아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의 붙이라 했어요. 하나의 게시글은 자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는지 아니면은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등록할 수 있는지 서비스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쿠팡에 있는 상품 같은 거는 내가 생수를 올리더라도 뭐 생활용품 아니면 뭔가 식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뭐 게시글 같은 경우는 이 특정 게시판의 카테고리에만 이제 등록이 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하나의 게시글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진다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계속 기획자랑 소통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하나의 게시글을 올리면 여러 게시글 카테고리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서비스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이것도 해볼게요. 하나의 카테고리는 여러 게시글에 의해 설정이 될까요? 하나의 게시글에 의해 설정이 될까요? 우리 뭐 자유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 있죠? 자유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는 여러 게시글들이 저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카테고리, 여러 개의 게시글에 의해서 똑같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면 하나는 이제 하나이고 하나의 여러 개이니까 1대 n 관계인데 어디가 1인지 볼게요. 카테고리랑 우리 게시글 요렇게 보시면 하나의 카테고리가 여러 개의 게시글. 그래서 카테고리 게시글이 1대 n입니다. 순서 잘 지켜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1대 n을 바라보면 뭘 알 수 있냐면 n 쪽에 무조건 포린키가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게시글 테이블에 무조건 포린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바로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여기 게시글 테이블에 이렇게 포린키가 위치해야 되는구나. 여기 위치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요거를 1번 그리고 1번 쓰시고 2번 쓰시고 이런 식으로 포린키를 설정하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 설정하면 안 되는지 볼게요. 게시글 아이디 써서 포린키를 만약에 혹시나 여기 위치를 해보면은 게시글이 여러 개 써야 돼요. 아, 자유 게시판은 1번, 2번이고 3번이니까 규칙 1을 어기게 됩니다. 역시 아니죠. 우리 1대1 관계에서 잘 파악했습니다. N쪽에 포린키가 있어야 된다.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서 힌트를 얻어 포린키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카테고리 컬럼도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쪽. 우리 검토해 보는 거예요. 데이터 중복이 일어나나? 1번 작성자가 박재성인데 2번 작성자가 또 박재성이네. 요거 이름을 만약에 박재성을 다른 걸로 바꾸면 얘로 바꿔야 될 텐데 이거 진짜 중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중복을 어떻게 고치지? 우리 다른 테이블로 작성자 테이블을 따로 분리했는데 보니까 이미 분리가 돼 있어요. 사용자 테이블에 이미 분리가 돼 있어서 작성자를 쓸 때 작성자 아이디하고 이것도 포린키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요 아이디 값을 넣을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1번, 그리고 김지연님은 2번이니까 그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1번 게시글은 누가 작성했나요? 아, 잠깐만요. 사용자의 아이디가 1번이니까 박재성님이 작성한 게시글이에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 중복을 없앴죠. 중복을 없애고 그 다음 작성 시간을 봤더니 요거 혹시 중복인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1번 게시글의 작성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2번 게시글의 작성 시간이 수정돼야 되냐? 아니에요. 가짜 중복입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수, 조회수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 그 규칙들 설명할 때 통계나 집계하는 것들은 이런 숨어있는 중복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숨어있는 중복인지 확실하게 몰라서 잠깐 놔둬볼게요. 잠깐 놔둬보고 나중에 숨어있는 중복을 또 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일단 놔두시고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봤더니 포린키로 표현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1규칙 한 칸에는 한 가지 정보만 들어가도록 만들어라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테이블을 분리해야 돼요. 테이블을 좋아요 테이블을 분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밑으로 다 좀 내릴게요. 규칙 1을 어겼으니까 좋아요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봅니다. 좋아요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자, 아이디에 좋아요에 우리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쪽으로 옮겨 보고 자, 잠깐만요.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포린키 저거 그냥 복사해 올게요.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잘라 오겠습니다. 요렇게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요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아요 테이블에서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까지 나오는데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정보가 지금 없죠. 그래서 여기에 게시글에 대한 아이디도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어떤 게시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우리는 설정하는 겁니다. 게시글을 포린키로 이거는 우리 이 1, 2, 3번의 사용자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냐면 1번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2번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3번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어디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어? 3번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럼 요렇게 이제 썼단 말이죠. 근데 요거 형태 잘 보세요. 포린키가 몰려있죠. 근데 요거 포린키가 어디 포린키냐? 사용자 테이블과 연결된 포린키예요. 요거는 이제 뭐 게시글 포린키인 거고, 요렇게 외래키가 둘 다 설정돼 있는데, 요렇게 외래키가 모여있는 형태가 어떤 거라 했냐면, 우리 중간 테이블, n 대 m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중간 테이블과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게시글,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우리 제1규칙을 지금 어기고 있는 형태로 값이 여러 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거 좀 더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요 1, 2, 3이라는 요 데이터를 1, 2, 1, 3, 1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좀 형태 보이시나요? 요렇게 썼고 요거에 우리 포린키끼리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요렇게 쓰기도 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3, 3 이렇게 붙여 쓰고 이렇게 쓰면 중간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겁니다.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아까 여기에 좋아요 수에 대한 그런 ID 값이 쭉 있었던 거를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서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게 좀 이상한데요? 애매한데요? 애매한 경우 발생하죠.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게시글이랑 사용자랑 한번 여기서 나온 뭐 중간 테이블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진짜 하는 게 맞나? 교차 검증해 볼게요. 사용자랑 게시글에 이제 좋아요를 어떻게 표현할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관계를 일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게시글을 좋아한다. 좋아요를 표현해야 되니까 게시글은 사용자에 의해 좋아함을 받는다. 뭐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를 이렇게 찾았으면은 앞쪽에 하나의를 붙여봅니다. 하나의 사용자는 이렇게 적고요. 게시글은 사용자에 의해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의 사용자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좋아요 누를 수 있죠. 정확히 바꿀까요? 하나의 사용자는 좋아요를 누른다. 좋아요를 받는다. 이렇게 적을게요. 좀 더 정확하겠죠? 다시 하나의 사용자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좋아요 누를 수 있죠. 다양한 게시글 좋아요 누를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의가 맞는 말이고 게시글은 여기 하나에 붙여야 됩니다. 하나의 게시글은 여기 잘못됐네요. 빈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의 게시글은 한 명의 사용자에 의해 좋아요를 받는지 여러 명의 사용자에 의해 좋아요를 받는지 여러 명의 사용자에 의해 좋아요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여러 명이니까 사용자랑 게시글의 관계는 n 대 m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테이블 설계할 때 반영하려면 사용자랑 게시글 말고도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간 테이블을 설계할 때 뭐 likes라고 붙이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요거를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부터 표현했죠. users, post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그냥 테이블을 붙여서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테이블명으로 쓰시면 좋은데 관계라는 거는 사용자가 게시글을 좋아한다, 뭐 좋아요를 누른다 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해서 좋아요 이렇게 테이블을 붙여서 중간 테이블을 이렇게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n 대 m의 관계였다. 이렇게도 이제 관계를 파악해서 한번 해보니까 헷갈릴 때는 관계를 파악해보라 했죠. 헷갈려서 관계를 파악해보니까 맞게 잘 설계가 된 것 같네 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에 대한 정보도 나름 잘 데이터가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아직까지 좀 찝찝한 게 좋아요 수랑 조회수 이 부분 아직까지 좀 찝찝하죠. 찝찝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내려서 게시글 해시태그 우리 요것도 잘 다 분리가 잘 된 거고 규칙을 다 잘 지킨 채로 분리가 된 겁니다. 팔로우 한번 볼게요. 누가 팔로우 했는지 이거 어떻게 하냐? 누가 팔로우는 사용자가 팔로우 하죠. 사용자. 근데 사용자에 대한 거를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사용자의 아이디를 쓰는 겁니다. 포린키인데 사용자 테이블과 연결시키는 포린키죠. 그래서 1번, 1번 사용자가 누가 팔로우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적을게요. 누가 팔로우 받았는지 하면 헷갈리니까 누구를 팔로우 했는지라고 적을게요. 누구를 팔로우는 결국엔 또 사용자예요. 여기도 포린키가 사용자 포린키를 2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컬럼명을 지으면은 난 1번 사용자가 2번 사용자를 팔로우했어 의미고요. 자, 요거는 2번 사용자가 1번 사용자를 팔로우했어. 그럼 마팔한 거죠. 이 두 가지 데이터는 마팔한 거고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 보니까 중복 데이터 발생 없이 팔로우라는 테이블이 구성이 됐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킨 형태의 테이블이에요. 여기는 건드릴 거 없겠네. 오케이, 밑에 있는 거 보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저장할 건데, 신고에 대한 거 이렇게 뭐 한 2개 정도 신고를 했다고 칠게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사용자가 신고를 하죠. 사용자 우리 표현할 때 포린키 바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번 사용자가 신고를 했어요. 2번 사용자가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 남길 수 있고, 신고 사유로는 우리 뭐 게임을 하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글을 신고하던 신고 사유를 직접 적을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아니면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메뉴가 있어요. 일단 이런 선택지가 2가지가 있다는 것만 머릿속에 잠깐 그리시고 요거 한번 볼게요. 신고 사유를 욕설이라고 썼다고 칠게요. 여기도 데이터를 임의로 막 넣어본 거예요. 중복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욕설이라고 썼고, 그리고 일단 요거까지 입력해 볼게요. 신고한 게시글은 어떤 건지. 게시글 이미 테이블 위에 있죠. 그럼 게시글 포린키를 요게 설정해서 이거 1번 게시글 신고했어요. 2번 게시글 신고했어요. 요렇게 적어 봅니다. 그럼 누가 1번 사용자가 1번 게시를 신고했는데 신고 사연은 욕설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이제 궁금해한 게 신고 사유 이거 중복 아닌가를 따져봐야 돼요. 진짜 중복인지 가짜 중복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신고 내용에서 신고 사유가 욕설에서 뭐 이거를 나쁜 말로 바꾼다고 해서 이것도 나쁜 말로 바꿔야 되냐?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객관식이면은 욕설이라는 저 값이 바뀌었을 때 나쁜 말로 같이 바뀌어야 된다 하시면은 신고 사유를 같이 중복해서 얘가 바뀔 때 얘도 같이 바뀐다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서술형으로 쓰는 거 있죠. 저분이 그냥 욕설했어요를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이 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A라는 이 신고 사유를 바꾼다고 해서 B의 신고 사유도 같이 적은 거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신고 사유를 바꾼 거예요. 욕설을 그냥 심한 욕함 했다고 얘를 이렇게 같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짜 중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일일이 신고 사유를 작성한다고 치고 이렇게 신고 사유를 따로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가짜 중복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테이블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대로 두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우리가 규칙을 다 지켜서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수랑 조회수의 숨은 중복을 볼 거예요. 통계치는 바로 통계치면 혹시 숨은 중복이 일어난 것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좋아요 수를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서 알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특정 게시글의 좋아요 수는 이 테이블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1번 게시글 좋아요 수 개수 몇 개야? 필터링해서 게시글 아이디가 1번인 거 싹 모아서 그것만 개수 세알리면은 좋아요 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게시글의 데이터를 삭제함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숨어있는 중복이라 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수는 필요 없다. 이 테이블만 있어도 충분히 좋아요 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좋아요 수는 안 적고 이렇게 게시글의 좋아요 수 컬럼은 지워버립니다. 중복을 없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조회수 한번 볼게요. 다른 테이블에서 조회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냥 저거 그대로 놔두면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놔둬도 괜찮기도 해요. 우리 이런 거 고민 한번 해볼게요. 조회수를 이렇게 남겼을 때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 누가 조회를 했는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조회를 했는지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잖아요. 그거를 모르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특정 사용자가 게시글 조회수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용자가 조회를 했는지를 기록해 놓으면은 이미 조회수로 책정됐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온 거는 중복이니까 그 조회수로 카운팅을 안 할게 라는 식으로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는 이렇게 숫자로만 잘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게시글을 조회했는지의 정보를 같이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테이블을 조금 내릴게요. 밑으로 뺐고요. 자, 여기 작성되는 이 조회수를 테이블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저게 제대로 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회수를 뷰스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에 누가 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떤 게시글을 조회했는지가 있으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요런 거 저 입문자인데 이걸 어떻게 바로 눈치채나요? 설계를 좀 많이 해봐야 이거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저런 단점들이 있더라. 이거는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이거는 경험치를 쌓아야 돼서 우리는 요렇게 조회수를 먼저 구현해봤더니 누가 조회를 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더라. 아니면 한 명의 사용자가 막 새로 고침을 해서 조회수가 좀 이상적으로 나오더라.
그런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조회수는 이렇게 설계해서 중복으로 조회 못하게 막아야 되겠네 라고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조회를 했는지는 사용자가 조회를 하니까 사용자 포린키로 값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게시글은 게시글 포린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1번 사용자 박재성이죠. 박재성이 1번 게시글 제목 1이라는 이 게시글을 조회했어요 라는 뜻이고 2번 사용자가 1번 게시글을 조회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1번 게시글의 조회수는 2인 거예요. 1번 게시글의 조회수는 2인 거예요. 중복이죠, 이제. 요거의 값이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되면은 요 값도 계속 바뀌어야 되죠. 한 곳만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 곳의 데이터가 수정되는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숨어있는 중복이라 했습니다. 조회수도 필요 없어졌어요. 숨어있는 중복을 없애고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해 내 버린 겁니다. 우리는 모든 컬럼을 다 점검했어요. 쭉 다 점검했더니 자 볼게요. 어떤 테이블 생겼나 볼게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사용자랑 테이블 개수가 한 4, 5개였나? 얼마 안 됐었는데 초안을 만들어 놓고 계속 분리 해나갔죠. 제가 혹시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제3정규화 말 쓰던가요? 정규화 써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방법대로 하면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제3정규화 잘 지킨 설계예요. 이 지금 테이블 설계된 거 정규화가 다 정확히 잘 지켜진 설계예요. 현업 개발자들이 이렇게 설계해요. 저만 이렇게 설계하는 줄 알고 제가 주변에 다 그래도 유명 IT 서비스 다닌다는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다 해봤거든요. 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중복이 발생 안 하네? 그러면 요거 지금 정규화 잘 지킨 형태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혹시나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중복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하고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이메일 데이터 막 넣어보면서 이제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까보면은 뭐야 데이터가 중복으로 쌓여있네? 저거 혹시 내가 데이터 중복을 안 없애고 잘못 설계를 한 건가? 테이블을 분리를 해야 되나? 그때 찾고 그때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름의 6가지 규칙을 이렇게도 적용시켜 보시고 저렇게도 적용시켜 보시면서 충분히 데이터 중복이 발생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넣어보면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해봐도 괜찮습니다. 데이터 중복이 막 발생한다고 엄청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설계를 잘 해보시고 여기 테이블이 사용자 게시글 조회수 좋아요 카테고리 해시태그 이런 것들 다 테이블이 많아졌죠. 이런 식으로 원래 테이블 개수가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실전처럼 데이터베이스 설계해봤고요. 이렇게 현업 요구사항을 보면서 저장할 데이터 파악하고 그룹핑해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6가지 규칙 적용시켜 나가면서 테이블을 분리했더니 어느새 테이블의 설계는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번 예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예제로 새롭게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